강도윤, 그는 한때 양심 고백자였다. 그러나 그 침묵 뒤에서 윤서아의 삶은 무너졌다. 7년 동안 기록은 쌓였고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다. 안녕하세요. 구름 같은 인생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윤서아가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수강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구청 문화센터 3층, 창문 너머로는 봄볕이 따스했지만 복도는 여전히 쌀쌀했어요. 오늘은 나만의 목소리 찾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서아는 가방에서 교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평온한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평생 남의 이야기를 받아 적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을 정리해주고 누군가의 감정을 문장으로 번역해주는 일. 그게 그녀의 직업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저거 좀 보세요. 앞줄에 앉은 중년 여성이 손가락으로 벽을 가리켰습니다. 대기실에서 흘러나오는 TV 소리.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소음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전직 PD 강도윤 씨가 내부 고발 조작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교재를 펼치던 손가락 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었지만 곧 사라졌어요. 강도윤이요? 그 사람 유명하잖아요. 몇 년 전에 방송국 비리 고발했던. 맞아요. 양심 선언으로 떠들썩했죠. 수강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복도 쪽을 바라봤어요. TV 화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당시 내부 고발로 화제를 모았던 강 씨가 실제로는 일부 사실을 은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옆자리 수강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사람 예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다니던 분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건가? 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맞아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수강생들은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교재를 펼치고 수업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강도윤. 그 이름을 떠올리는데 더 이상 고통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저 차가운 확인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남자였어요. 용기 있는 척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엔 자기 자리만 지켰던 사람. 그의 침묵으로 누군가는 잘렸고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아의 남편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떠난 뒤 서아는 혼자 강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무릎 꿇은 사과는 필요 없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언젠가 다시 나타날 거라는 것을. 후회한다며 이번엔 진짜라며 용서를 구하러 올 거라는 것을. 하지만 서아에게 그의 사과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녀가 원한 건 사과가 아니라 정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그날 밤 서아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책장 뒤편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관해둔 상자가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박스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테이프를 뜯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어요. 신문 스크랩, 통화 내역, 녹음 파일이 든 USB, 손으로 베껴 쓴 증언록, 버려진 문서들의 복사본. 7년 전부터 모아온 기록들이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그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남편 윤재혁이 웃고 있는 사진. 방송국 로비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건강했고 희망이 있었어요. 여보, 나 이번 기획 통과됐어. 3부작 다큐야.
재혁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대기업과 정치권의 유착관계를 파헤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6개월간 준비한 기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일주일 전 모든 게 무너졌어요. 기획 엎어졌어. 위에서 내렸대. 재혁은 멍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도 말 안 해. 그냥 하지 말래. 그때 강도윤은 국장실에 있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 어떤 경로로 지시가 내려왔는지. 하지만 그는 침묵했어요. 재혁은 항의했습니다. 보도국 회의에서, 복도에서, 국장실 앞에서. 하지만 돌아온 건 냉대뿐이었어요. 윤 PD, 요새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좀 쉬는 게 어때? 3개월 뒤 재혁은 교양국 말단 프로그램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가 평생 해온 탐사 보도와는 거리가 먼 자리였어요. 서아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중얼거리던 모습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진실을 말하려 한 게 잘못인가? 아니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서아는 매번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재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못했어요. 1년 뒤 재혁은 병을 얻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하야, 나 이제 그만둘까봐. 재혁은 병상에서 말했어요. 기자 그만두고 다른 거 해볼까? 하지만 그는 끝내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이 그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2년 뒤 재혁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강도윤이 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그는 서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힘이 됐어야 했는데.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그날 밤 서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을 시작했어요. 재혁이 남긴 메모들.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 방송국 내부 문서. 버려진 기획안. 통화 내역. 이메일 교환 기록. 하나하나 모으고 정리하고 분류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언젠가 쓰일 무기라는 것을. 그녀는 싸우지 않았어요. 법정에 서지도 기자회견을 열지도 SNS에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어요. 늦게 말해도 제대로 말하면 된다. 서아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렀어요. 강도윤은 그 사이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가 되었습니다. 방송국의 일부 비리를 폭로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용기 있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말한 건 절반뿐이라는 것을. 정작 중요한 이름들은 빠져 있었다는 것을. 그가 또다시 자기 자리만 지켰다는 것을. 서아는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이제 때가 왔어요. 강도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세상이 그의 거짓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당신 차례야, 강도윤 씨. 강도윤이 서아를 찾아온 건 뉴스가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아 씨,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문화센터 강의가 끝난 뒤였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윤은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확 늙어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서아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카페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문화센터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도윤은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컵만 만지작거렸어요.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론에서 저를 사기꾼 취급하고 SNS에선 온갖 욕을 다 하고 제 가족들까지 힘들어하고 있어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봤어요. 재혁 형일. 그때 제가 말했어야 했어요. 누가 압력 넣었는지, 어떤 경로로 지시가 내려왔는지.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계셨군요. 서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겁이 났어요. 그걸 말하면 저도 잘릴 거라는 생각에.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형이 한직으로 밀려나는 걸 보면서도 병원 드나드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요. 도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절박함이 어려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개입했는지 제대로 다 밝히겠어요. 서아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오래, 아주 천천히. 그러세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어요. 말리지도 도와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도윤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일주일 뒤 강도윤의 2차 폭로가 나왔습니다. 저는 당시 방송국 내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고인이 된 윤재혁 PD의 기획이 부당하게 취소된 과정을 목격하고도 방관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김모 씨가 직접 기획 취소를 지시했고 그 배경에는 외부 압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도윤은 국장의 이름을 밝혔지만 그 위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 어떤 경로로 지시가 내려왔는지 정작 중요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로 얼버무렸어요. 개인적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아는 집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TV 화면 속 도윤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작게 웃었어요. 역시 도윤은 또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되 위험한 선은 넘지 않는 방식. 양심의 가책은 덜어내되 자기 안전은 지키는 선택.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서아는 TV를 껐습니다. 이제 내 차례네요.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이미 준비해둔 파일들이 폴더 안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7년간 모은 증거들, 통화 내역, 이메일, 내부 문서, 증언 녹취록, 도윤이 말하지 않은 모든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도윤 자신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가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서아는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강도윤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서아는 움직였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첫 번째 메일은 탐사보도로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갔습니다. 익명 발신. 제목은 강도윤이 말하지 않은 진실이었어요. 두 번째는 검찰 민원실. 세 번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번째는 언론노조.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7년 전 윤재혁 PD 기획 취소 건의 전모. 누가 압력을 넣었고 어떤 경로로 지시가 내려왔으며 강도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메일 사본들. 국장님, 윤 PD 건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증거가 다 있는데. 도윤아, 내가 알아야 할 건 따로 있어. 조용히 해. 알겠습니다. 도윤 자신이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그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그럼에도 침묵을 선택했다는 명백한 증거. 이틀 뒤 파장이 시작됐습니다. 단독 강도윤의 반쪽 고백. 감춰진 진실은 따로 있었다. 주요 일간지가 일면 톱으로 터뜨렸어요. 방송 뉴스가 뒤따랐습니다. 7년 전 고 윤재혁 PD 사건 전모 드러나. 대기업 정치권 유착 정황 포착. 이번엔 달랐어요. 증거가 너무 많았고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피해간 이름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당시 보도국장, 그 위 임원, 외부에서 압력을 넣은 기업 홍보팀장,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방송국 이사. 도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먹히지 않았어요. 그가 직접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고 선택적으로 침묵했어요. 강도윤은 진실을 말한 게 아니라 거래를 한 겁니다. 언론 노조 성명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안전만 챙기고 핵심은 숨긴 채 양심 고백인 척한 기만 행위입니다. 검찰이 움직였어요. 이번엔 도윤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됐어요. 방송국 전현직 간부 5명, 기업 관계자 3명. SNS는 들끓었습니다. 누가 이 자료를 제보한 거냐? 이 정도 증거면 내부자 아니면 불가능. 7년간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음. 사람들은 추측했어요. 방송국 내부 누군가. 윤재혁과 가까웠던 동료. 아니면 또 다른 양심 선언자. 하지만 아무도 서아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글쓰기 강사. 문화센터에서 수강생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자. 남편을 7년 전에 잃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 서아는 강의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했어요. 수강생들이 TV 뉴스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그녀는 잔잔하게 웃으며 들었을 뿐입니다. 요즘 세상 참 무섭죠. 거짓말하고 살 수가 없네요. 맞아요. 언젠간 다 드러나게 돼 있나 봐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서재의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비어있는 상자. 모든 자료를 쏟아낸 뒤였어요. 그녀는 상자를 천천히 접어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여보. 석 달이 흘렀어요. 강도윤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명예도 커리어도 사람들의 신뢰도. 검찰 조사는 계속됐고 방송국 비리 사건은 확대일로였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를 양심 고백자라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기회주의자, 반쪽 내부 고발자, 계산된 배신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도윤은 모든 방송 출연이 취소됐고 집필하던 책도 출간이 무산됐어요. SNS 계정은 폐쇄했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윤서아는 여전히 문화센터 강의실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끝맺음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해요. 수요일 오후 2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창밖으로는 초여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잖아요. 어떤 끝은 시원하고 어떤 끝은 씁쓸하고 어떤 끝은 그저 담담하죠. 서아는 수강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이 끝난 뒤 한 수강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 뉴스 보면서 계속 궁금했어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해지나요? 복수 같은 거 말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직 남아있던 몇몇 수강생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아는 잠시 웃었어요. 부드럽고 차분한 미소였습니다. 속 시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됐을 뿐이죠.
참지 않아도 되는 나이요? 네. 젊었을 땐 참아야 할 것 같았어요. 착해야 할 것 같고 이해해줘야 할 것 같고 용서하는 게 성숙한 거라고 생각했죠. 서아는 수강생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서 알게 됐어요. 어떤 건 참는 게 아니라 기록해야 한다는 걸. 용서가 아니라 정산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요? 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없어요. 이상하게도 전혀.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덧붙였어요. 오히려 더 일찍 하지 않은 걸 후회할 뻔했죠. 수강생들이 떠난 뒤 서아는 혼자 강의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수업 노트를 펼쳤어요. 그녀는 펜을 들어 마지막 장에 천천히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인내는 미덕이지만 끝내 말하는 용기는 생존이다. 서아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강도윤도 이 햇살을 보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을까요? 서아는 더 이상 그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침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윤서아는 자기 이름으로 살았고 자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서아는 가방을 들고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잘 가요, 강도윤 씨.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여보.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참고 인내하는 것도 좋지만 내 인생으로, 내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구름 같은 인생의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